제3지대 한번 이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풍을 넘어서 태풍이라 평가받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인데, 장관 기자, 일단 서울대 교수직 파면이 아니라 해임으로 징계가 한 단계 좀 낮춰졌다고 해요. 어떤 이유죠? 네,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을 당초에 의결했을 때는 조국 대표가 이 자녀 입시 비리 그리고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가 됐기 때문인데요. 이후 지난 2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를 받으면서 징계 절차를 개시를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국 대표가 일종의 이 재심 신청이죠.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를 했고 결국 파면보다는 한 단계 낮은 해임 처분이 나오게 된 겁니다. 파면 처분을 받게 되면 이 퇴직급여 수당 절반을 못 받지만 해임을 하게 되면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파면이 아닌 해임 결정인데, 일단 이종훈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 대표가 서울대 퇴직금 전액을 받게 됐는데 뭐 여러 말들도 나오고요. 혹시나 다른 분들 이런 것도 있습니까? 정치권 상황이 좀 잘 흘러가니까 이런 결정 나왔나 하는 분들도 계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납득이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서울대가 파면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교육부에 이제 이야기한 거고, 그러니까 그것을 또 불복하면서 교육부에 소청을 한 거고, 교육부가 그걸 받아들이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지금 국립대 교수입니다. 국립대 교수의 신분이 어때야 되죠? 가장 공정하고 공평한 입시와 관련된 그런 상징적인 곳이 바로 국립대의 교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혐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인과 함께 아들, 딸을 사적으로 입시에 보다 더 다른 그런 그 학생들보다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으로 재판에서 나오는 형보다 사실은 더 엄중하고 엄격하게 징계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형을 봤더니 해임 조치는 퇴직금도 다 받고 그다음에 재임용에 대한 어떤 그런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집니다. 네. 그럼 이 지금 징계 조치는 어떤 것이죠? 어떤 입시 부정을 저지른 그런 국립대 교수들도 3년만 있으면 전부 다 받아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준 거잖아요. 그럼 입시 부정 충분히 할 수 있지. 우리 아들, 딸이 좋은 대학교만 갈 수 있다면 난 3년 있다가 다시 되돌아올 수 있어.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뭐 퇴직금도 상당할 테고요. 재임용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좀 더 빠르게 가능해진 부분도 있고. 일단 박지원 부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조국 대표팀은 아예 뭐 해임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데. 저희가 이걸 정확하게 다시 봐야 되는데요. 해임을 결정한 것은 서울대입니다. 예. 파면을 결정한 것은 해임으로 징계를 낮춘 곳은 교육부입니다.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정확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이런 부분으로서 해임되는 건 아닙니다. 결국은 파면이든 해임이든 법률적인 문제라든가 행정적인 문제로서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교육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서울대가 그 당시에 정치적인 접근을 해가지고 행정적, 법률적 접근이 아닌 다른 것을 과다하게 적용해서 파면을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해임으로 낮춰지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국 장관이 이 해임도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나중에 조국 장관 관련 재판이 최종 심의 결론이 났을 때 저는 또다시 바뀔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여진이 있다 이렇게 네네. 보시는군요. 자, 그리고 한편 코인 논란으로 민주당에서 탈당했던 김남국 의원 기억하실 텐데, 김남국 의원 최근에 더불어민주연합으로 입당해갖고 민주당은 꼼수 복당 수순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고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어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역이 발표됐는데, 장관 강진애 변호사님, 일단은 가장 많은 코인을 신고를 했습니다. 한 15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예상대로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예상대로고 김남국 의원이 코인 투자 그리고 또 상임위에서 그 국회 안에서의 투자하는 것들이 밝혀져서 굉장히 큰 논란이 됐었죠. 그랬더니 김남국 의원은 당내에서의 징계 절차가 시작이 되자 탈당계를 냈습니다. 탈당계를 냈더니 이제 민주당에서는 하는 얘기가 더 이상 우리 민주당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뭐 사실조사라든지 징계 절차라든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라고 해서 묻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총선 과정이고 다급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 최고위원회의 어떤 의결 권한 중 일부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넘겨준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인사권, 당내 인사권, 그리고 긴급 징계, 마지막으로 복당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 권한을 이재명 대표가 단독으로 최고위원회 의결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을 때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으로 복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 민주당으로 바로 복당한 것이 아니라 민주연합으로 들어간 것이죠. 근데 이제 총선이 끝난 이후에는 결국에는 위성정당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연합에 들어있는 의원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당선자 신분이나 이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복당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때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김남국 한 명만 빼고서 복당을 받아줄 것인가?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죠. 결과적으로는 김남국 의원은 민주당으로 바로 들어오지 않고 위성정당을 찍고서는 돌아오는 그 우회상장이랄까요? 뭐 이런 방법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한 길을 열어준 것은 이재명 대표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여성 행정관 어떻게 보십니까? 가상자산 매매 국회의원 20명 중에 김남국 의원이 78종 10억 원 보유했고 전체를 보면 전체 한 국회의원 총 액수 중에 한 80% 넘는다고 해요. 물론 고위공직자들도 많이들 갖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이제 해석을 보면은 김남국 의원이 당시에 뭐 일부 이제 회기 기간에 또 상임위 기간에 뭐 거래한 것 같은 코인 거래를 한 것은 이제 문제였지만 이거 가지고 약간 좀 마녀사냥식 강풍이 있지 않았냐 이렇게 좀 평가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김남국 의원이 작년에 가상자산 신고했을 때 8억이었는데 지금 이제 7억이 늘어가지고 15억이라는 거예요. 그거 보면은 최근에 미국에서 비트코인이 인정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투자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한다고 하면은 네. 약간 뭐 김남국 의원이 억울한 측면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꼼수 복당 뭐 이런 것도 약간 좀 억측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